이낙연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TF가 마침내 오늘 출범합니다. 저희 당이 지도부를 개비한 이후에 10개 넘는 TF가 발동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긴 준비를 거친 TF가 바로 지방 소멸 대응 TF입니다. 준비 기간이 길었으니까 앞으로 더 집중적인 활동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지방에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연태영 최고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신 송재호 의원님이 공동단장을 맡아주셔서 열정과 경험을 겸비한 TF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쟁쟁한 의원님들, 또 우리 황명선 회장님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모두 함께 해주셔서 마음 든든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크게 보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도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도상으로는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으로 갈 수 있는 틀을 만든 셈인데,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회의에서도 우리 연태영 최고위원께서 지방소멸 말씀을 해주셨는데,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국, 이제까지는 비수도권에 소멸위기지역이 몰려 있었는데 수도권에서마저도 소멸위기지역이 생겨가는, 그래서 서울 1급 집중과 그 이외의 지역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책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거국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것은 각 지방의 특색을 살려가면서 맞춤형으로 해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경험과 열정을 가지신 우리 두 분 단장님 비롯해서 TF에서 많이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가시티 구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소멸지역이 없어진다 하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1급 집중 현상은 견제를 할 수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을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다 보니까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의지를 갖고 그때 국가균형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른바 13+13회의입니다. 13이란 건 그때는 세종시가 생기기 전이라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13개였습니다. 16개 중에 수도권 3개 빼고 나머지가 13개인데 13+13이란 건 13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플러스 13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님, 이렇게 해서 13+13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회장이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과 저였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국회나 지자체도 더 의지를 가지고 정부한테 더 강하게 요구하고 압박도 하는데, 바로 그 뒤에 이명박 정부 되자마자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가버리고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우리도 무력감을 느끼고 흐지부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야 간 협의체는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8월 달에 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한다는 게 합의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가동되길 바랍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또는 그것에 선행해서 우리 당에서 지방소멸 TF라고 하는 그 전담 기구가 생겨서 훨씬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더 효과적인 대책을 내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이 기구가 앞으로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 끈질기게 해도 효과가 나올까 말까 할 텐데 중간에 흐지부지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이런 운동은 계속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나름대로 토론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정책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런 시점이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지방소멸 대응 TF 출범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낙연 당대표님 취임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개혁 과제들 또 입법화와 제도화가 필요한 과제들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그 과제 정리하고 정책화하기 위해서 최고위원들이 한 분야씩 맡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별 TF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오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과제가 많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도가 높아서 내실 있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이 과제는 개별적 또는 그 작은 주제 이런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국가의 미래 성장 이슈의 관점에서 다뤄야 될 것들을 다뤄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그 위기 대응 정책 발굴 또 입법 과제에서 그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나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실현하는데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할 때 제가 어느 분하고 이 일을 같이 하면 좋을지 고민한 끝에 사실은 이 일을 오랫동안 학계에서 또 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애써주신 송재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선수로 이런 것을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어서 저로서는 가장 훌륭하게 이 일을 맡아주실 분이다 생각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선뜻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방소멸과 관련돼서 앞장서서 활동해 오신 의원님들이 다 같이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범하게 된 것에 의미를 각별히 두고요. 박범계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이상원 의원님, 그리고 서삼석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허영 의원님, 문진석 의원님, 조섭 의원님, 그리고 이원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전국의 시장구청장의 대표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자치장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전국 회장이신 황명선 회장님 한 분 모시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여러 분이 계십니다만 오늘 대표로 최상한의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또 이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돼서 4대 협의체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우리와 과제 발굴을 위해서 협의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이후에 권역별로 돌면서 의견 수렴들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 내년 3월 이전에 우리의 정책 과제들을 정리해서 당대표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대표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주시고 TF에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그렇게 또 참여하시고 또 이후에도 일정을 같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내대표님도 관심이 높은데 지금 긴급한 현안 때문에 잠깐 자리를 이석하느냐고 오늘 같이 하지 못한 것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잘 모시고 의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면면을 보시면 각 지역에서 다 17개 시도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아산의원 선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고 상임위도 보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영발전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초선이어서 공동단장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그래도 간사 같은 입장에서 그동안의 고민과 경험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도리고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기쁘게 심부름을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올리면 국회의원은 이제 우리가 상임위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해서 이렇게 면면을 보시면 오늘 오신 대로 했고요. 이장섭 의원님하고 강준현 충청북도 세종시만 지금 여기 안 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대표적으로 또 참여하셨고요. 역시 그 지방소멸은 228개 시군구 중에서 한 105개 정도가 지금 소멸의 위기에 있다고 하니까 기초단체들이 가장 절실하게 이 부분을 느끼고 있어서 모셨고, 도의회, 광역의회 쪽에서도 이 분야에 특히 활동을 많이 하신 도의회 의장님들이 한 3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우리 그 진보진영의 지역 교수님들이 연구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전체적으로는 한 교수 수로는 한 1000여 분이 되시는데 그 시도별 연구소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18분이고는 시도별 연구소의 대표분들이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이렇게 묶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21대 국회 그 이낙연 대표님이 가장 이 지역 균형발전 지방소멸 자치분권과 관련돼서 가장 폭넓은 이 활동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는 좀 전에 그 행정수도 세종 초강력 협력 우리 그 추진단이 지금 대국민 보고를 했고요. 혁신도시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국회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논의하는 혁신도시 클럽이 하나 있고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포럼이 있어서 60여 분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농어촌 여기 뭐 이원택 우리 의원님도 있습니다. 농어촌 농어민 관련 의원 우리 위원회가 또 2개 이렇게 있고, 공식기구로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이렇게 있고 보면 오늘 이 지방소멸 TF까지 한 가장 많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국회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가장 폭넓은 지방에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2등이 아니라 1등을 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꼭 만드는 그런 역사적 시대적 소명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 모시고 또 전문가님들 모시고 기초자치단체의 아픔 이렇게 다 함께 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정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 완성 TF에도 부단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메가시티라는 광역권, 초광역권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떠오르는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방소멸은 그 광역을 넘어서 그 밑에 있는 기초 정체의 소멸 문제로 지방 조금 더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절실하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끈질기게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대표님께서 귀한 우리 TF 출범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태영 최고위원께서는 뭐 지금 현직 수원시장 맡고 계셨고 최근에 특례시가 돼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송재호 공동단장님은 학계에서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하시면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공동단장님으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전문가들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어려운 기초지방정부를 이끄는 특히 지방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군수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전체 지방소멸 대응 TF가 큰 역할을 기대에 부응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에 기초해서 좀 말씀드리면 226개 시군구 중에 이제 105개 정도 지방정부 소멸 위기를 갔는데 대부분 분단위 하고 또 시라도 아주 좀 여건이 어려운 시인데, 전체 우리가 이제 그 일국 중심에서 다국 중심으로 가듯이 특히 이제 몰갱 메가시티를 하는 것처럼 분단위도
이제 매니 그 업이 있는데 보통 분단위 업이 2개 있는 지역도 있고 하나 있는 지역도 있는데 분단위는 또 메가시티 중심으로 가듯이 분단위에서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운영을 업 중심으로 좀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현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단위에 뭐 한 명도 1년에 아이가 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어쨌든 소밀 대형 TF만큼 지방이 건강하게 다시 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뭐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울산 촌놈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한강에 나가서 딱 보면 야, 과연 서울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다시는 지방으로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항상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발의한 법안이 인구 소멸 2기 지역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 대표를 이렇게 발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안이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 행안위에서 이렇게 부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인구 소멸 2기 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서감정원이 발의했는데 이 부처 의견은 뭐냐 하니까 가장 염려했던 기재부도 찬성을 했고 국토부도 찬성을 했고 소관부처의 행안위도 찬성을 했는데 유독 농림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화를 좀 냈습니다. 읽어보니까 뭐 중복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차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1차 의견은 반대했는데 2차 의견은 수정 보완이라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당 TF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당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정부 부처에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최근에 노인과 바다라고 폄하받고 있는 부산 박주입니다. 너무 급속히 인구의 속도가 변하고 전문층이 빠져나가서 걱정인데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에 이제 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에 있는 정치 구조가 이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변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도 많은 연구를 했지만 지금 이제 군 단위의 이런 행정체계가 과연 맞을 것인지 이제는 좀 이 전체를 한번 조율해보는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재부나 여러 군데서 좀 새로운 생각을 좀 바꿔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고정된 개념의 틀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 또 예산적인 문제 이런 걸 우리 당에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해 나가는 이런 거를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참여했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열심히 하겠고요. 서울도 보면 1급 체제 때문에 더 고통을 겪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출산고용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이 서울과 전국이 함께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서울의 문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함께 폭넓게 토론하고 공감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3.3%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실상은. 제가 지금 이제 우리 TN 뉴딜위원회 지역 균형 뉴딜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 지방소멸 TF와 지역 균형 뉴딜과 긴밀히 연계를 해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요.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대통령께 앞에서 전략 대안들을 설명을 했지만 초광역 뉴딜 이게 이제 메가시티 조성과 연계해서 초광역 단위의 광역 철도망 구축과 디지털 프레스라고 하는 종합 교통망 연계 시스템 구축 부분들과 연계하고 또 국가 주도 뉴딜 차원에서 지역에서 추진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 방안, 그리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자체 주도 창의적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세 분야에 따른 각각의 분과 내에 또 다른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지방소멸 대응 관련된 대책들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TF팀에 함께하게 돼서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전체 인구가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 된 수도권에 50%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이고 지방소멸을 대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요. 저희 충청남도는 사실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제외한 서북벨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제외한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청양 같은 경우는 곧 소멸 위기에 처한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경제 산업 기반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경제 산업 기반이 부실함으로 인해서 정주 여건이 안 좋고, 그 정주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청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맞는 경제산업 기반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럼 그거는 민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국가 재정이 일정 정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마치 컵에 임금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컵 전체 물이 파랗게 변하듯이 국가 재정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황급한 뉴딜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이 황급한 뉴딜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유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거의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이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토 균형 발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충남도하고 열심히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또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주의 조섭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TF팀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작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송재 위원장님 모시고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아마 송재 위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카드 사용력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기업 본사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켰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 본사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방으로 분산을 시킬 것인지,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내고 그런 환경들을 기업의 환경들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균형이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대기업의 본사들이 이전하면 지방소멸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발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치분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과제가 지방소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라든가 광역시도 중심의 어떤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만으로는 105개의 지자체의 소멸 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소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공공의 역할은 뭔지, 또 민간 기업은 어떻게 이전시켜야 될 건지, 또 그러려면
그 해당 지역에 아까 문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만이 그 지역에 특화된 또 그 기반한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지속 가능한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생활, 문화, 교육 뭐 이런 인프라를 적정 수준에서 어떻게 구축해 줄 건지 뭐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자체는 자기 인구가 지금 뭐 3만인데 10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적정 인구, 우리가 3만이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는 뭐 한 5만 정도가 적정이다. 그렇다면 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또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특히 이제 지방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군들은 사실 민간 시장에서 이렇게 대행해줬던 뭐 생활 인프라도 거의 소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제나 부안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뭐 아디다스를 사고 싶어도 매장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민간 시장에서 해왔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이런 것을 공과 민이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처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과연 현재의 시군구 체계가 적절한 건지, 나중에 가서는 시군구 체계가 적절한 건지, 약간의 부분적 통폐합은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왜냐하면 그 지역을 연계시켜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방소멸 주제를 핵심 과제로 이렇게 잡아주셔서 TF까지 출범시켜 준 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서 지방소멸 대응 TF 출범이 돼서 아주 무척 다행입니다. 전국 228분의 8개 지역의 시군구를 대표해서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 5분이 이번에 위원으로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염태영 우리 단장님 또 손재우 단장님과 함께 해당 시군구 가운데서 우리 소멸 위기에 아주 처해 있는 그 권역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구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오늘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제가 대표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그 전국 228개의 지방들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서울, 경기 그리고 세종 이외 모든 지역은 소멸 아주 고위험 지역, 그다음에 소멸 위험 지역, 그다음에 주의 지역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그 안에 전부 범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소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는 105개의 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에 보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계속 다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지방소멸 대응 TF팀 출범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균형발전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전국의 228개 지방정부의 대응, 위기 대응,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안들을 만들 것인가라는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좀 해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그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우리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서 정책 세미나도 올 4월달에 개최를 했고, 그리고 정부 4개 위원회, 균발이, 자치분권위원회, 농업특위, 저출산 고령위, 그다음에 시장군수, 시도지사, 4대 협의체와 함께 8개 우리 기관이 지방 소멸 극복 위기를 위한 협약도 지난 6월달에 체결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지방 소멸 그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도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서 내년도 3월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전국 228개 지방정부가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했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이 지방소멸 대응 TF팀이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 모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체계적으로 국가의 그 지방소멸을 대응할 수 있는 담론을 만들고 실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 그 전국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참 통과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참 저희 그 염태용 최고위원님 계십니다만은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우리 김덕환 의원님, 손재호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폐기가 되는 것을 보고 참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님 당대표 취임하시고 나서 속도감 있게 정말 이걸 지금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이제 주민자치회가 삭제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무척 아쉽습니다. 또한 하나의 또 자치경찰 도입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지금 지방 소멸과 관련된 내용들이 광역 중심의 내용들이 아니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경찰의 핵심은 강력범죄나 마약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교통과 치안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지방정부까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럼 시범적으로라도 좀 됐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자치경찰도 기초까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삭제되었는데 여야 협상 과정 속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입장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보완해서 이후에 다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예, 마지막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히든 카드가 나온다는 각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법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지방소멸 대응으로 볼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당 총재 시절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30년 전에 조항을 두었는데요. 이게 32년 동안 시행령도 만들어지지 않고 이번에 법에 이제 조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경 그리고 광주, 전남 나라는 초강력 메가시티 형태를 특별지방자치 형태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를 좀 고민해야 된다 보고요. 그러면 기초는 지방소멸이라는 이 압박 속에서 기초 나름대로 기초 특별지방정부를 인근에 있는 몇 개를 합쳐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원면동으로 내려가면 결국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삭제가 되었지만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부터 삭제가 되고 지금 60년 동안 부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면동 주민자치 3,500개, 그 다음 마을 단위로 내려가면 전국에 38,000개 마을 단위가 어떻게 주민자치를 바로 해나가면 지역의 인구 소멸을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초에서도 출생률이 1.5 이상 되는 곳이 한 35개의 기초지방정부가 됩니다. 그 기초지방정부가 왜 1.5 이상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정치, 행정,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잘 분석을 해서 대응을 좀 해나가면 결국 좋은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참여하시는 의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협의회, 또 광역 우리 시도, 또 우리 시도당, 또 중앙당에 관계되는 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별 연구소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모시고 입법 과제와
정책 대안을 우리가 도출을 하고요. 그래서 2022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마련하도록 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언론을 올리고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에서 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률 1.5 넘는 데가 기초자치단체 5곳. 30개 이상이 됩니다. 1.5 이상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해남과 세종 말고는 없습니다. 해남, 세종은 한 1.8 넘어가고요. 나머지 1.5 이상 되는 곳이 지금 38개 정도가 그렇습니까? 됩니다. 네네네.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무슨 힌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문제를 꽤 오래전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요컨대 해남을 대표로 하는 모델 A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다 제공하는 것이죠. 출산 장려금, 그리고 무슨 이름도 지어드리고, 그 관내에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막 그냥 축하 문자가 올라가고, 지역 신문에 광고를 분탕해서 내줘요. 이번에 몇째 아들 태어났다고 그냥 난리를 피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그 축하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오면 맨 마지막으로 음악회가 있고 이런, 하여간 그 인센티브의 종합 선물 세트가 해남이고요. 세종은 인센티브가 특별히 있지 않은 것 같은 인센티브가 있죠. 엄마나 아빠의 직업이 매우 안정적이다. 예. 특히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와도 내 자리가 그대로 있다. 그리고 성평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세종은 공무원과 교원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세종 모델 그리고 해남 모델인데 한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여러 분들 말씀 들으니까 뭔가 대책이 나올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전히 또 걱정이 무겁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한 20년 가까이 되고 그 총무상 장관을 했던 분이 그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썼었죠. 그 무렵에 일본을 쭉 다니면서 보니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정인구의 감소는 거의 포기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방도 아주 그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유동인구의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고정인구는 어차피 줄어들게 돼 있고 또 고정인구는 그 소비 성향이 매우 낮아요. 돈을 쓸 일도 없고 쓸 돈도 없고 뭐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유동인구, 특히 관광객은 돈 쓰러 다니는 사람들이니까요. 경제적으로 보면 고정인구에 집착하는 것보다 유동인구 유치가 훨씬 낫다. 그래서 일본이 아주 관광의 사활을 걸었고 아베 총리 자신이 이 첫 번째 수상이 될 적에 그 선거 슬로건으로 내건 게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바로 관광이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 전략이었는데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타격을 받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최상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출생률 1.5 이상 되는 곳에 어떤 비밀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하여간 있는 지혜는 다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요. 대담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